네, 오후장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이 종목 올라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말이 또 언제 고꾸라질지 모르고 과연 언제까지 달릴 것인지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며 오늘 두 분의 판정단과 함께 투자 이정표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입니다. 리서치 아름 고윤기 이사, 하이투자증권 염정차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K스탁 라이브 오늘 첫 개편 날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두 분의 표정을 보니 과연 시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 가늠이 안 되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눈에 띄는 종목들 인기 급상승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인급종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지금 눈에 띄는 흐름을 보이는 그 종목 한미약품입니다. 오후장에도 탄력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도 4.5%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3,000당 제약의 효과가 있기도 했습니다만 여기는 경영권 분쟁 이슈를 안 볼 수가 없죠. 지금 고려하는 사실 윗꼬리를 쭉 날고 내려왔는데 한미약품은 28일 전기 주총을 앞두고 계속해서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윤기 이사님, 28일이라는 일정들을 감안을 했을 때 오늘의 빨간불 그리고 올라탈지 말지 고민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시그널로 읽으셨어요? 저는 좀 한미약품 같은 경우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경영권 문제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주가가 오른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주식 투자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는 뭐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뭐 오늘은 삼청단 제약을 필두로 해서 지금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어떤 우리 한국 제약 바이오들의 어떤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우리 예전에 거의 10여 년 전에 대한민국의 어떤 제약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엄청난 그 기술 수출을 했던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어떤 제약 바이오사들 대비해서 좀 밸류에이션적인 그런 측면에서 놓고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갖고 있는 지금 메쉬 시장 자체도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구간대이기 때문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좀 경영권 분쟁에서는 어떤 양념적인 그런 측면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본업인 어떤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올라타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올라타도 좋다라는 이슈. 지금 오너 일가 이제 갈등 속에서 한미약품에 있어서는 조금 더 움직일 여지에 대한 이슈 그리고 뭐 비만 치료제도 그렇고 워낙 파이프라인에 대한 본업에 대한 기대도 높기 때문에 이것이 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을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경영권 분쟁 이슈만을 봤을 때는 고려에는 지금 좀 힘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한미약품은 탄력이 좋단 말이죠. 근데 경영권 분쟁의 예측 불가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일단은 한미약품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주가의 변동성은 이미 한 차례 좀 나왔었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 지금 주가는 사실 좀 조정을 받았었던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이번 주 주총 그리고 이번에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부분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동성으로 주가는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은 모녀 그리고 한미약품의 그 형제 간의 어떤 갈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창업 한미그룹의 이제 아들 형제 쪽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여기서 지금 제3자 배정의 신주 발행을 이제 막기 위한 부분이고요. 제3자 배정을 통해서 이제 OCI가 제3자로서 배정을 받으면 아무래도 이제 상대방 측에 대한 경영권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막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결과에 대한 부분도 사실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법과 정관 상위 규정에 의하면요. 제3자 배정은 주주가치 훼손 정도라든지 그리고 경영상의 필요 여부 등에 의해서 이에 대한 결정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뭐 OCI 쪽으로에 대한 경영권을 좀 넘기기 위해서 뭐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앞세우긴 했지만 한미약품 또한 워낙에 뭐 실적이라든지 이에 대한 자금에 대한 확보력은 꽤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좀 결정이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이번에 통합에 대한 부분에서 중요한 키맨이 되고 있는 신동욱 한양정밀화학 회장이 이 형제 쪽에 대한 부분에 좀 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부분으로 좀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주가가 조금 상승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쪽으로 통합에 대한 부분을 좀 반대하는 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저 역시도 지금은 이제 경영권에 대한 분쟁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등으로 인해서 지금은 지켜봐도 좋을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약품 두 분 다 올라타도 좋다. 이런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경영권 분쟁 이슈 계속해서 예의해보자. 지금 28일 정기 주총에 대한 이벤트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미약품도 그렇지만 좀 제약바이오로 확장을 했을 때 지금 삼천당 제약의 상한가도 잘 지켜내고 있고 5호장 들어서 또 치고 올라오는 일부 제약바이오주들 흐름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 바닥권에서 이슈를 안고 수급까지 붙어낼 수 있는 그런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좀 유효할까요? 저는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뭐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뭐 금리 인하되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이제 고성장주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뭐 집중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당연히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올 한 해 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은 뭐냐? 바로 결산 시점이라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특히나 바이오텍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술 특례 상장으로 인해서 좀 상장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동안 좀 매출이 안 나오거나 뭐 5년 동안 안 나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예를 주는 그런 부분인데 가령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매출이 안 나오는 기업들도 많고 오히려 적자가 지속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유예됐던 그런 부분이 다시금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만큼 실질적으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들 그리고 뚜렷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매출의 확장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뿐이지 네. 그냥 막연하게 뭐 바이오 사업을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올랐던 종목군들이라든지 혹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어느 정도 좀 매출이 꺾이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뭐 실력이 있거나 그리고 이름이 없는 그런 어떤 제약바이오 쪽의 관심은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전반의 흐름과 함께 오늘 이슈로 인해서 오후장에도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 인급중 첫 번째 종목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올라타도 좋다라는 긍정적인 시각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후장 인기 급상승 종목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인급종은 오전장 탄력이 좋았고 지금 좀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강한 장대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 덕산테코피아입니다. 고윤기 이사님, 오늘 덕산테코피아는 OLED로 가는 거예요? 2차 전지로 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반도체로 가는 것 같아요. 반도체? 예, 반도체. 어쨌든 이 덕산테크피아 같은 경우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디스플레이 쪽과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이제 독자적인 어떤 생산 체계를 갖췄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프리미엄을 받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이제 전해액 관련해서 헤네시 공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4분기 실적이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즉 4분기 실적을 적자를 찍고 나서 올해부터는 좀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오른 거다라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 적자를 찍고 나서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저는 조금 더 종목에는 좀 과도하게 좀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실질적으로 뭐 가령 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엔캠이란 종목들 또한 단순히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오른 이후에 조금 조정세가 나오는 것처럼 덕산테크피아가 그 후발주자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자를 찍고 바닥을 찍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너무 시장에 좀 녹아든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산테크피아 같은 경우 저는 약간 좀 중립적인 의견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타면 안 되겠네요. 네, 저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비단 지금 다른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돌아오고 있고 이슈들이 많은 종목들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달리는 말이 더 갈 여지도 물론 충분하겠지만은 네. 잘못하다가 낙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리스크 관리하는 측면에서 네. 저는 조금 올라타는 거는 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수급으로 워낙 이제 탄력을 받으면서 단기 급등했던 덕산테코피아이기 때문에 달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보유자의 관점으로 신규로 올라탈지 말지 고민하신 분들은 좀 자제를 하자라는 고윤기 이사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제가 왜 OLED로 가나요? 2차 전지로 가나요? 라고 여쭤봤냐면 이 전액으로 가는 거면 사실 오늘 안 움직이는 뭐 솔브레놀틱스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있고 OLED로 간다면 또 꿈틀대나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였거든요. 네. 이 덕산 테코피아의 급등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종목들에 대한 시사점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제 앞서서 말씀을 대부분 다 해주셨는데요. 덕산테코피아의 전체 매출 구성을 먼저 보게 되면은 OLED 쪽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강하게 인식이 돼 있지만 사실은 반도체 소재 쪽에 대한 부분이 매출 비중은 더 높습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는 반도체 소재에 대한 부분이 매출액의 50% 이상을 좀 차지하면서 반도체 소재 쪽에 대한 부분이 오늘은 조금 더 부각이 됐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OLED 소재 쪽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조금 좀 시간이 좀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부분, 뭐 앞서서도 이야기했었던 뭐 전해액 관련된 자회사들의 움직임,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뭐 지난 4분기에 대한 뭐 적자에 대한 뭐 흑자 전환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도 조금은 다소 과도하게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따라가는 것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차익 실현하는지가 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올라타지 말자라는 공통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워낙 오늘 개별적으로 수급과 함께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기는 했는데 여기에 좀 시선을 사로잡히기보다는 좀 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덕산테코피아에 대한 임급중 종목 진단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또 오후장 탄력적인 장대 양봉을 그려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오랜만인데요. 글로벌 텍스프리 지금 13%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오전장부터 조금씩 올리기 시작해서 지금 11시 부근에 제대로 또 탄력을 받으면서 10% 넘게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 원래 예전에는 다 관심주로 얘기했었다가 주가가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는데 좀 바닥을 다지고 상방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장대 양봉일까요? 올라타도 될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라타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명쾌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코로나19에 대한 피해주였죠. 그렇지만 요즘에 공항을 가거나 아니면 여행을 놓고 본다면 대부분 해외여행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19라는 어떤 보릿고개를 굉장히 어렵게 넘겨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어떤 저점이 지금 잡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또한 어느 정도 글로벌 텍스프리의 감사보고서가 3월 21일 이후에 발표 제출한 이후부터 주가가 좀 상승 탄력이 나오는 것만큼 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적이 저점을 찍고 올라갈 여지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오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로의 어떤 뭐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똑같은 얘기겠지만 실적 저점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 그리고 저점을 찍고 나서 성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모색을 해볼 만한 그런 구간대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도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염정 차장님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사실 개별적으로 좀 네.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목군을 맞습니다. 형성한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만약 이 자체적인 모멘텀만으로도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올라타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른 종목군들까지 비교했을 때 맞아요.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이냐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같이 지금 움직이지는 않고 있고요. 사실 관련된 종목들, 사실 기존에 같이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너무 최근에 주가 추이가 좀 흐름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프리 역시도 최근에 좀 조정을 계속 받고 있었던 상황이고 오늘 급등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 할 뭐 이슈, 뭐 공시가 나와 있는 상황은 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실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 종목의 주가가 이렇게 안 가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는 시장이다라고 네. 생각할 정도로 작년의 실적이 워낙에 좋았고 작년에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한 2배 이상 그리고 거의 4년 만에 흑자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적만 보게 되면 사실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지금 우리 뭐 여행 관련주들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는 텍스 리펀스 관련된 종목들인데 최근에 해외 여행객들의 소비 패턴이 달라졌다라는 어떤 인식 속에서 관련 종목이 사실 흐름들이 다 약했던 게 네.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면서 오늘 일부 종목만 이렇게 급등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 실적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 프랑스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이제 프랑스 올림픽 올해 하계 올림픽 열리잖아요. 네. 이제 7월에 이제 개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기대감, 뭐 2분기 실적, 3분기로 넘어가는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좀 더해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점차 바닥을 잡고 상방에 대한 기대는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네, 오후장 또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인기 급상승 종목 인급종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시각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또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인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류용민 캐스터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빅데이터로 본 오후 증시는 어떨까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 상위에서는 오늘도 대형 포장이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달 들어서만 고가 기준 70%가 넘게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 지난 20일 파산 신청 기각 공시가 있었던 아센디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실펌엠스의 중국 판매 승인 소식에 디올이 오늘 급등을 보이면서 거래량 상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3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가파른 급등을 이어오면서 투자 위험 종목 지정까지 예고됐던 소룩스도 보이는데요. 이 5거래일 연속 급등 후 지난 금요일 약보합으로 마감하고 오늘은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HLB 생명과학 대규모 의상증자 소식에 지난 금요일엔 그룹주가 나란히 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나란히 급등을 보이며 거래량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승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천당 제약발 훈풍에 제약 바이오주들의 강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삼천당 제약의 최대 주주로 있는 옵투스 제약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HLB 글로벌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투자주의 환기 종목 해제 이후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중앙첨단 소재는 이틀째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두 자릿수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삼성과의 계약 이력이 부각되며 이삭 엔지니어링도 강세, 덕산테코피아도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두 자릿수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하고 올해도 좋은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예스코홀딩스 3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역시나 3일제약, 삼천당제약, HLB, 제약바이오주들이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정부가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입은행에 2조 원을 출자한다는 소식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방산주들의 강세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i3 시스템 3거래일째 상승부를 겨내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신저가를 기록한 기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상장 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라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 폐지 우려가 제기돼 진원생명과학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저점에 비해서는 낙폭을 조금은 줄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감사 의견 한정을 사유로 지난 22일 하루간 거래가 정지됐던 TY홀딩스는 개장 직후 10%대 급락을 보이면서 신저가를 경신하고 낙폭을 조금 줄였고요. 보호의 수물량 해제 속 약세를 보인 코셈도 눈에 띕니다. 또 오늘 파두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금융감독원이 뻥튀기 상장 논란을 빚은 파두와 관련해서 한국거래소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상장 당시 1조 원이 넘는 몸값으로 평가받으며 상장했지만 급감한 실적을 공시하면서 급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AI 반도체 관련 기술을 보유한 사실이 부각돼 강세를 보였던 네페스도 보이는데요. 지난해 690억 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한 이후부터 투심이 위축된 모습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오후 증시였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본 증시, 과연 오후장 데이터를 통해서 주도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의 종목은요. 네, 지금도 9%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비올입니다. 오늘 미용의료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중국을 업고 실퍼맥스의 중국 승인 소식으로 강하게 탄력을 받았다가 비올이 10,000원대를 잘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오히려 비올보다 원택이라든지 제이시스 메디칼이 더 탄력을 받아가면서 전반적으로 미용의료기기 관련주들에 대한 훈풍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이 비올에 대해서 올라탈지 말아야 할지 두 분 판정단에 대한 의견 만나볼 텐데요. 오늘 기업 분석에 대해서는 염정 차장이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는 고윤기 이사님이 각각 판정을 또 내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올입니다. 이 중국 매출이 2분기부터 잡히면서 실적의 큰 폭의 그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목표가에 대해서도 고점을 높여잡고 있기는 합니다만 단기 급등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업적인 측면에 봤을 때 염정 차장님, 네. 올라타도 됩니까? 일단은 뭐 비올 최근에 긍정적인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목표가 일단은 오늘 나온 부분을 보게 되면 목표가 11,000원에서 12,500원으로 목표가를 상향시켰습니다. 이제 지금 가격 대비해서 앞으로 이제 상승 여력 한 20% 정도 남겨져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분위기고 오히려 다른 미용 의료기기 종목들 그간 많이
많이 조정을 받았었던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오후장 들어서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최근에 저점에 대한 어떤 반등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비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펌 X가 중국에서의 승인 획득을 통해서 이에 대한 앞으로의 추가적인 매출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세가 이어졌고요. 오늘 상승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올 같은 경우에는 주력 장품인 실펌 X에 대한 부분, 한마디로 그 의료기기에 대한 장비에 대한 비중이 66%, 그리고 소모품은 33%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좀 최근에 좀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가 그러니까 의료기기에서 클래시스 같은 종목은 사실 소모품 비중이 거의 50%에 다다랐어요. 근데 이제 비올이라든지 원택 같은 그 외의 종목들은 이제 소모품 비중이 점차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비올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해외에 대한 비중 높은 편입니다. 여기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급등세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 주가 상승에 따른 부분에서 추정 PER 같은 경우가 21배 정도, 동종업계가 한 15배 정도 됐다라고 봤을 때 다소 좀 높은 편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의료기기 업종 전반에 대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지만 최근에 어떤 탄력성은 다른 종목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비올의 얘기를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이제 실펌엑스가 이제 중국의 승인 획득을 받았고 이에 대한 부분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장비 매출에 발생이 될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장비 매출이 일정 부분 일정 기간 이루어지고 난 후 소모품 매출 비중이 얹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오픈은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단기 급등은 사실 조심스러우니 조금 조정을 기다리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미용 의료기기 전반적으로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긍정적인 이슈이기는 하나 다른 동종 업체 대비 좀 부담이 있고 단기 급등한 데 따른 쉬어가는 틈을 타서 지켜보는 것이 더 낫다. 지금 시점에서는 대놓고 말해서 먹을 폭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비올에 대한 기업 분석을 들어봤고요. 고윤 기사님,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오히려 비올이 좋은 뉴스가 나왔지만 다른 이제 미용 의료기기도 더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역시 기술적으로도 단기 급등이 좀 부담스러운가요? 뭐 기술적으로도 좀 쉬어갈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좀 안 좋은 특징일 수도 있겠지만 좋은 재료가 나오면 이제 재료 소멸로 인해서 좀 흔히 말하는 세론이 지금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의 어떤 뭐 승인 획득이라는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좀 중요한 이슈는 아마 브라질 시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브라질 시장이 이제 지난해 말에 실텀 X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브라질 시장 같은 경우에 톡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보톡스라든지 필러 시장에 좀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과연 브라질 시장에서 얼만큼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비올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비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단계적인 어떤 계단적인 성장이 좀 가능할 것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 것만큼 좀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2차적인 랠리가 나올 시점은 언제다? 1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 시점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지는 것만큼 뭐 단기적인 이슈로 인한 주가 상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윗꼬리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다만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좀 홀드 관점으로 보셔도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기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같은 맥락에서 좀 비올에 대한 진단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술적 그리고 기업적 분석을 감안을 했을 때 비올에 대한 두 분의 판정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탈까 했을 때 비올에 대해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이 있다. 좀 쉬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기회로 보자라는 두 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힘이 빠진다라는 거죠. 네, 제가 효과음을 좀 넣어보긴 했는데요. 자세하게 기업 분석의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조정 시 매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기다림이 필요하다.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지금 비율에 대해서는 짚어주셨는데 그럼 고윤기 연구원께서도 사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공통된 의견을 주시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미용 의료기기 섹터로 확장을 했을 때 비율을 실어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은 같은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갈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최근에 지금 코엑스에서 키메스라 그래가지고 피부 의료용 기기 국제 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만큼 이 비율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관세청에서 나온 이제 무역 데이터를 놓고 보더라도 의료기기 쪽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굉장히 좀 데이터들이 잘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미용 강국인 것처럼 이 미용 강국의 기술을 이제 다른 쪽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코로나도 마무리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니즈는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비율이 오늘 조금 아쉽게 윗꼬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좀 긍정적인 관점이고 42.19km라는 마라톤을 100m처럼 달릴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더 멀리 뛰기 위해선 잠시 쉬어감도 필요하고 오히려 이때 신규 투자자들 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율은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조정을 이용한 매수로 기다려보자. 2차 랠리가 나오는 시점 1분기 실적 발표 있기 전까지는 좀 윗골이라든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면서 다만 비율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그 외 미용 의료기기 섹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 주셨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탈까? 비율에 대해서는 기다려보자라는 기업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진단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두 분께서 나라면 이 종목에 올라타겠다. 오늘 오후장뿐만이 아니라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 우리 종목 가왕 겨룰 갑니다. 두 분의 종목으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판정단의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도 오늘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아요. 셀트리온과 함께 또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죠. 컨택을 각각 꼽아주셨는데요. 나라면 셀트리온에 올라타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컨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주셨기 때문에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 최근에 다시금 살아나고 있죠. 컨택에 대한 왜 올라타도 좋을지에 대한 또 매수 타이밍까지 고윤기 기사님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과연 지금 시장이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땐 시장은 지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일부 대형주들 위주로의 지수 플레이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는 오르는데 오히려 개별 종목들은 좀 하락하는 그런 장세가 지금 나타나는 것만큼 특정 종목과 특정 업종으로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신규적인 어떤 성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보고 있는 업종이 바로 저는 우주항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주 산업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업스트림이라고 한다면 발사체라든지 엔진과 관련된 이런 부분, 그리고 다운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뭐 위성 사진을 바탕으로 한 어떤 데이터 처리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컨택 같은 경우는 이 다운스트림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을 신설을 한 이후에 올해는 조금 우주항공과 관련된 이벤트들이 덜할 겁니다. 왜? 어느 정도 조직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안정화를 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024년도는 오히려 우주항공에 대한 원년이라고 볼 수 있을 것만큼 조직에 대한 어떤 안정화를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컨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내 최초로 글로벌 GSSA 솔루션을 구축을 한 만큼 여기서 명확하게 수익 구조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뭐 정부 수주라든지 기타 민관 쪽에서의 어떤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나사에서 화성 사진을 찍어서 뭘 하겠습니까? 연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운스트림에 대한 분야가 오히려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어떤 견고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컨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2024년도는 올해는 조금 우주항공에 대해 조금 제가 잠잠할 거라고 하지만 사이오 산업이라고 해서 이제 군사위성이 이제 올 4월 달과 그리고 10월 달 하반기에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발사를 하는 것만큼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민쪽에서도 오히려 조금 더 기대감이 높은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 수주 잔고도 500억 정도이기 때문에 견조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업체이기 때문에요.
목표가는 일단 우선적으로 2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4,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주항공의 대장이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워낙 추세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 우주항공청에 대한 기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주항공 IPO도 이노스페이스, 루미르와 같은 종목들이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 섹터 내에서 좀 더 지켜볼 만한 종목, 가격적인 부담도 없습니다. 나라면 컨택에 올라타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염정 차장의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사실 제약바이오주들이 다 같이 간 게 아니었잖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은 호재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빠져서 셀트리온은 정말 왜 이래?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모처럼 올라타자라는 의견 셀트리온 갖고 오셨어요. 네, 저도 뭐 시장이 지금 강하긴 합니다만 일부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대형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수급의 힘이 좀 크다라는 것을 아실 텐데요. 셀트리온은 최근 6거래일 연속으로 뭐 기관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들이 하루를 제외하고는 지속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내일은 주총이 있는 날이고요. 셀트리온은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다소 좀 좋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에 있을 뭐 매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기대감이 여전히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셀트리온이 졸레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부분에서 유럽의 품목 허가의 권고를 받았다라는 좀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졸레어라는 것은 알레르기성 천식 그리고 비용종에 동반된 관련된 블록버스터급 바이오 의약품인데요. 여기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 그 CT P39 제품이 전체 유럽에서의 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글로벌 매출이 한 5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이 좀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난 9월에 이미 지난 10월경에 이미 FDA 신약 허가를 받은 제품인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도 네. 미국 시장에 대한 공략이 올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성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이 같이 어우러져야 이런 대형주의 움직임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그 초입에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보고 타이밍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1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네. 손절가는 17만 2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 갈 때 사실 좀 애처롭게 쳐다봤던 종목입니다. 네.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자. 지금 셀트리온, 컨택까지 두 분의 유망주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내가 이제 올라탈 종목 또 각각 화장품과 제약바이오주에서 꼽아주셨다고 하는데요. 만나볼까요? 이번은 좀 짧게 압축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와 올릭스에 대해서 두 분의 긍정적인 의견, 나라면 이 종목에 올라타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앞서서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우리 기대감은 유효하고 거기서 이제 종목 선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올릭스를 주목하시고 있는 배경이 좀 궁금하네요. 고윤기 이사님. 일단 올릭스는 뭐 첫 번째 감사 보고서는 제출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릭스 같은 경우에 일단은 RNA 간섭을 이용한 이제 올리고핵산 신약 개발 업체인데요. 4개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탈모, 비대 흉터, 환방변성, 메쉬를 갖고 있는데 글로벌 임상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고 무엇보다 지금 최근에 글로벌 빅파마들 자체가 신약의 파이프라인의 확보를 지금 최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만큼 네. 올릭스에 대해서도 글로벌 제약사 2곳과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메쉬랑 그리고 비만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기술 이전하게 된다면은 1조 원 이상의 딜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 것만큼 지금 네.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는 좀 저평가됐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릭스는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올해 하반기에 이제 siRNA 기반의 탈모 화장품에 대한 어떤 출시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질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관리 종목의 편입이 우려가 해소가 됐다. 그리고 올해는 100억 정도의 마일스톤 또한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뭐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는 2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4,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가격 부담이 없는 바이오주 내에서 올릭스에 올라타겠다라는 유망주 확인해 봤고요. 클리오도 짧게 네. 왜 올라타야 되는지에 대한 배경 네. 좀 들어볼까요? 실적입니다. 네. 실적으로 얘기해야 되겠고요. 앞서 미용기기 쪽도 마찬가지고 실적 성장세가 업종에서 실적 성장세가 연평균 20% 이상을 가져가는데요. 화장품, 특히나 색조 화장품이라든지 OEM, ODM 기업 중심으로 화장품주들의 올해 성장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클리오 역시도 지난해 최대
매출을 경신을 하면서 올해도 성장폭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주요한 부분은 이제 스킨케어, 기존의 색조 쪽에 치우쳤다라면 스킨케어 쪽에 대한 비중 확대로 제품에 다각화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마케팅 비용의 효율을 통해서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세, 영업이익률 증가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꽤 높은 편인데요. 이제 미국, 일본, 동남아 쪽으로의 성장세를 통해서 전분기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대비해서 46%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주가의 위치만 파악하면 됩니다. 그래서 클리오는 지금 6개월 내 지금 저점 구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화장품주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이 조금 쉬어갈 수 있을 때는 이렇게 실적에 나오는 종목 쪽으로 접근 유효할 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 26,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클리오까지 종목강 확인해 봤습니다. 오후장 임급종부터 종목강 두 분과 함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윤기 이사 그리고 염정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